안녕하십니까. 교재 플랫폼 26차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정부나 또 기업, 또 교회들이 하는 모습들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주제들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더 우리 사회 가까이에 혹은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가장 크게 중요한 이슈 내지는 중요한 이벤트 또 굉장히 앞으로 5년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교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이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또 적절한지 뭐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다 아시겠지만 박세진 님, 네. 정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은 정부의 행정부 수반이 바뀐다는 점이 이제 의미가 있겠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뭐 부처들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해서 정부한테는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 자체가 바뀌니까요. 네, 고위직 공무원들은 옷을 벗을 수도 있고, 예, 장관 차관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자기의 어떤 신분상 변화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고요. 부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담당자들도 자기가 하고 있던 사업이 좀 비중 있게 확대가 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거가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강락님 혹시 뭐 기업에서 예, 경험이나 아니면 뭐 들었던 거나 분위기나 어떻습니까? 좀 기업 대표로 부르시는데 하여튼 네. 뭐 아까 저기 박세진 우리 청년이신가요? 하여튼 얘기 잘 해주셨지만 그 뭐 정치 이제 공약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기업도 큰 영향을 많이 받죠. 예. 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세울 거냐, 뭐 개발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정책에 따라서 규제나 이런 것도 틀려지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하기도 하고 뭐 로비하기도 하고 예, 또 이렇게 정치 자금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죠. 영향이 크죠. 그 뭐 참 그 정경유착 우리가 근대화 뭐 현대 사회에서도 참 뭐 차떼기도 있었고 뭐 그래서 참다가 정주영 회장이 직접 출마를 한 적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해서 기업가 뭐 이제 굉장히 이제 정치 자금이 투명해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본적인 부분에서 또 한계 내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서 교수님,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교회는 사실은 조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이랄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교회의 기본적인 관심은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느냐 아니면 또 신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그 선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책을 펼 것이냐 네네. 하는 그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이나 또 이제 요새 미국에 보면 뭐 동성애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차별규제법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정부가 드러나에 따라서 기독교에 대한 정책들 또 기독교가 관여하고 있는 이슈들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일부 하여튼 지도자들은 이제 촉각을 좀 내세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각자 지지 후보도 다를 수 있고 또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어쨌든 대통령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뭐 이런 부분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각자 무엇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네,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그 후보들이 어떤 공약들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지 를 일단은 분석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직접 부처에 어떤 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당락이나 판세 분석들도 하고
일부 이제 그 공무원들은 뭐 장관이나 아니면 고위직으로 좀 가기 위해서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조금 줄을 서는 경향도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부인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고위직으로 갈수록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심해지는 것 같고요. 판사법원서 공무원들 정말 잘합니다. 특히 고위직으로 갈수록 뭐 보통 4급 이상 되면 반정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실제로 뭐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분석의 수준이 좀 높아진 데 기여한 부분이 소위 종편 방송들, 뭐 하루 종일 그냥 정치 평론가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저렇게 막 듣고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광란님 그래도 또 기업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또 뭐 경제 쪽 분야니까 뭐 관심이 제일 많은 분야인데 뭐 이제 정책을 펴려면은 일단은 뭐 기업들하고도 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이제 뭐 파일을 키우든지 또 분배를 하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 기업들하고도 뭐 정책 세우는 과정 중에서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해서 이렇게 자료 제공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이제 정경련에서 이렇게 모아서 뭐 이렇게 이제 좀 접근을 했다면 요즘은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강해졌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똑같이 중소기업 아니냐 이제 생각하는데 법적 기준이 조금 달라서 소상공인들도 지금은 특히 코로나 직격탄 관련해서 굉장히 의견들을 좀 많이 높이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요즘 신천지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데요. 예, 좀 말씀을 주시죠. 네, 교회 전체는 그냥 뭐 중립적으로 하고 교회가 선거를 뭐 어느 후보를 지지하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네, 하여튼 그 중립적으로 교회를 이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또 어떤 집단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제 뭐 가톨릭 교회에서 어느 집단은 낙선 운동을 하기도 하고 공포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집단별로는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다를 것 같은데 교회 전체적으로는 공정선거랄까 뭐 네. 이제 어떤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일단 교회에서 가장 이제 활동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대선 기간에 뭐 구체적인 참여 뭐 기타 등등 이제 뭐 교인들끼리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이제 예배 시간, 광고 시간에 이제 후보 왔을 때 인사를 시켜주냐 안 하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뭐 대선은 흔하지 않지만 뭐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 할 때는 후보들이 각 지역에서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해왔던 것 같고요. 그 김장한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의 활동 뭐 영향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뭐 이제 조창기도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일부 어떤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문제를 삼았는데 이제 저희 뭐 신익교회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 선거라 이런 선거 운동을 할 때 그 정치 이런 그 후보자가 절대로 교회 본당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네, 밖에서 뭐 교회 마당에서 나눠줄 수 있는 걸 하고 또 네, 교인들에게 뭐 하여튼 이런 정치 이 선거가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뭐 너무 이제 뭐 반박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예의를 지켜서 그렇게 하여튼 선거 그거를 지켜보고 또 참여하면 좋겠다. 이제 그 정도 얘기를 하지만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그 뭐 소개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못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네, 기준들이 지켜지면 그래도 좀 교회가 중립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뭐 무속 논란이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그 무속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이제 유력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걸 또 이제 언론에 공개를 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내지는 그러니까 뭐
뭐 무속인들에게 뭐 이거는 뭐 옛날 뭐 박정희 때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뭐 이야기들이 많은데 지금 뭐 이렇게 이제 후보와 직접적 후보 가족과 직접적 이렇게 되면서 조금 더 공개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뭐 적정한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예. 정부는 어떻습니까? 박사님? 정부는 뭐 헌법에도 좀 명시가 돼 있고 네. 국가공무원법 그 65조에 보면은 네. 그 공무원들의 이제 정치적 운동 이제 금지가 돼 있고 중립성을 지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공무원들은 좀 사실 중립성을 지키는 게 맞고 그렇지만 이제 그 정책들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이제 좀 같이 준비해야 되는 그게 조금 적당할 것 같습니다. 참 모범 답안을 이야기했는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지키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실 그래서 이 공무원의 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네. 조금 찬반 여론이 학계에서도 좀 많은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지킵니까? 뭐 정치적 중립을 어겼으면 위법해서 징계를 맞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네. 뭐 최근에도 뭐 지금 유력 후보의 어떤 그런 공약들을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정책들을 이렇게 실제로 하기도 하고 집행하기도 하면서 네. 좀 그런 걸로 이제 중립성을 조금 잃게 행동을 하지 않나, 네, 이런 판단은 좀 하고 있습니다. 소위 참 우리 어떤 법률 체계라든지 이게 재미있는 것이 예, 형식적 중립, 그러니까 네, 실질적인 중립과 뭐 내용적인 중립과 형식적인 중립을 따지면 현재 요 조항은 아주 이제 형식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위반이 발견되느냐 안 되느냐 뭐 조금 속칭해서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의 문제로 너무 좀 기속되는 듯한 이제 느낌도 좀 드는데요. 그래도 기업은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드러나게 참여는 안 하겠죠. 근데 네. 이게 우리나라는 아까도 뭐 정경유착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에 네. 대한 좀 안 좋은 시각이 많은데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엄청 이제 로비 하잖아요. 뭐 자기 쪽에 유리한 뭐 대통령 이제 정책이나 이런 걸 이제 세우기 위해서 사전 작업인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옛날에 이제 우리 삼성과 또 박 대통령 간에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하셔서 좀 더 조심하지 않는가. 예. 하지만 뭐 근데 드러나지 뭐 않게. 예. 공무원이야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만 기업은 그런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는데. 그러니까 혜택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도 뭐 조국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정성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힘 있는 또 돈 있는 예? 그런 업체들이 이제 또 정치와 이렇게 붙어서 이제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들이 이제 힘이 있으니까 네. 자기들한테 유리한 뭐 법 체계라든지 조율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만들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 이제 그냥 시각이 국민적 시각이면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죠. 예. 그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쳐서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뭐 예. 말씀이시죠. 예. 서 교수님 교회 예, 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아까 이제 공무원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 정치가 이제 좀 과열이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그게 이제 하여튼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정권이 이렇게 서로 교체하면서 네. 그런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점에서 좋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과열되다 보니까 양극화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도 사실은 그런 양극화를 따라가기도 하고, 네. 그런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집단을 대변하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기독교인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의미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한다면 더 이제 큰 것을 바라보고, 뭐 풀뿌리 민주주의랄까요? 뭐 그리고 이런 그 어떤 갈등이나 대립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교회는 그래도 이걸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균형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선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적정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은 혹시 어떤지요? 미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와 이제 네. 뭐 이제 뭐 근본주의나 뭐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런 진영이 좀 갈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은 이제 근본주의가 어떤 영향력을 다 입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레이건 대통령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정책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뭐 트럼프가 되는데도 뭐 하여튼 영향을 주고, 또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런 기독교의 보수 세력의 영향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정책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의 이제 원하는 그런 법령을 정책을 이제 실현시키는 것 같아요. 뭐 낙태 금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뭐 네. 그러면 교회나 교계단체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국은 이제 조금 더 그렇게 참여를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뭐 과거에는 이제 뭐 민주주의 수호를 해서 이제 교회 이제 그런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냥 보수 세력에 대한 대표자의 목소리가 이제 제일 높은 것 같고, 네. 뭐 기독교계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이 있는데, 하여튼 하나의 목소리만 좀 사회적으로는 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 기윤실 같은 데에서는 정책 제안집, 정책 자료집 이런 부분들을 각 분야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후보들한테 전달을 하더라고요. 네네, 예, 좋은 교사 운동도 뭐 사실 좀 기독교 계통이죠. 그래서 그렇죠. 네. 거기서도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요. 뭐 그 정도로 좀 제한이 되나요? 다른 단체들도 좀 더 있나요, 혹시? 다른 단체는 뭐 강교총 뭐 이런 데서는 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예, 특별하게 그런 이제 좀 교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가 뭐 NGO랄까요? 뭐 그런 네. 이제 교회와 이렇게 좀 독립적으로 그런 이제 그것을 위해서 뭐 어떤 교사들의 모임이랄까, 뭐 이제 특별히 또 그런 걸 위해서 조직된 그런 단체들 네. 같은 경우에 네. 교회와 어떻게 보면 상관없이, 네, 또 교회와 연결을 가지면서 이제 그런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그런 것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좀 보고, 하다못해 이런 상황에서 뭐 누가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네네. 이런 대선판에 대해서도 네. 뭐 우려되는 점이나 앞으로 뭐 우리나라가 해야 될 점들을 뭐 대선 공약들을 좀 분석한다든가, 뭐 이런 네. 이제 좀 전문적인 그런 네. 기관들도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역량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네, 역량, 그걸, 역량. 네, 할 수 있는, 뭐, 예, 전문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가 조금 이제 먼저 이제 교회 자신이 이제 어떤 민주적인 어떤 의식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하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교회 정치를 하는데, 뭐 기독교인 국회의원도 많고 다 많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가지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운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모여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뭐 기독교 정당도 옛날에 뭐 있었고 뭐 네. 그런 이제 움직임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이제 그런 역량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 교회의 힘을 결집해서 이것을 정치적인 역량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것 네. 같고.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한계가 많죠. 기성 어떤 이 현실적인 정치의 벽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그래서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뭐 정체성 이런 것들이 그런 정치를 펼쳐가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냐. 네. 아니면 어떤 뭐 이런 중도의 어떤 이런 가치로서 뭐 이런 기독교적인 네. 이런 정책을 실현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평신도들 중에서는 뭐 정치를 하는 정치나 뭐 정책에 관여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있는 반면에 또 목회자 쪽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고 근데 또 평신도들만 모였을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신학적 베이스라든지 뭐 기독교에 대한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좀 약해서 이게 이제 어느 한쪽만 그러니까 뭐 평신도 한쪽만 하든지 목회자 한쪽만 하든지 이러면 좀 설득력이나 그 내용의 충실성이 좀 낮을 것 같고요. 근데 목회자와 평신도가 뭐 합쳐서 모여서 활동하는 경우들이 좀 없는 거죠, 지금. 네, 뭐 이런 부분들에서. 모르고 이제 특히 이제 무슨 어떤 사회 단체적인 면에서는 이제 뭐 봉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자리는 좀 되게 좀 치울 수 있는데 이 정치로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이게 정당과 관련되냐 그냥 또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되잖아요. 예. 네,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하여튼 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이제 협력이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걸 결정하는데 목회자와 이제 그런 평신도가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지 정치라 그럴 때 결국은 이게 뭘 이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제 정체성을 이제 네, 만들어 갈 건지 그게 이제 해보는 사람이 이제 해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될 길이 되겠죠. 네. 제가 그 일하는 목회자 페이스북 방에서 본 건데요. 꿀 알바 모집.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에 뭐 그 유세차 앞에서 이렇게 팻말 들고 이렇게 뭐 서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뭐 하루 몇 시간에 일당이 얼마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기호 1번도 할 수 있고 기호 2번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선거 성향을 가지고 뭐 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지는 마라. 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는. 둘 다 할 수 있으면 거의 이거 사실은 직업 속에서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건데 근데 매우 저는 그 콘텐츠 자체가 되게 이렇게 처음 보는 거고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인기가 아주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지 이제 뭐 그 자체가 나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조금 예, 아무튼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예, 좀 가져보기는 했습니다. 교회의 역할 그리고 특히 이제 정책 분석이나 또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 관련해서 예, 이광락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지금 대통령 이제 선거 뭐 후보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막 세우고 있는데 나름대로 정책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정책에 대한 분석들이 필요하고 네. 어떤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할 때 그것이 우리 기독교 쪽에서 도움이 되는지 혹은 해가 되는지 그런 걸 좀 분석을 하고 네.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또 내야 되고 또 우리 쪽으로 좋은 쪽 정책이 있다 그러면은 지지를 해야 될 거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 이제 교계에서 뭐 총회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게 우리가 뭐 복음을 전파하고 활동하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통령 후보 그런 데 좀 찾아가서 이런 공약을 좀 해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도 내고 그러면 네. 우리가 또 지지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의견을 드려야 될지 질문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뭐 학생들에게 그런 강의도 하고 뭐 선거 정책 분석이나 뭐 공약 마련 이런 작업들도 해보는데요. 그 기본적인 툴 내지는 이제 방법론에 대한 것들은 조금 이제 좀 보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나는 이거 찬성이다 반대다 이제 뭐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걸로 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관찰하면서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윤실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도 좀 많이 했고 전문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보통의 교계단체들은 딱 그 교계 교리에 관한 이야기들만 굉장히 집중되는 경향들이 좀 많은데, 그러니까 뭐 이번 같으면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딱 늘 레퍼토리가 동성애, 그 다음에 교회 뭐 어떤 이런 부분들 너무 이 한정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이슈들도 조금 설득력이 그렇게 높은가, 뭐 자료를 좀 충실하게 만들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 교리상 우리 안 맞다, 요것만 이야기를 해서는 그 종교를 가지지 않은 다른 나머지 훨씬 더 많은 한 80%의 어떤 시민들,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조금 이제 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후보자나 선거 캠프에서는 개신교는 눈치 보는 대상만 되어 있는 거예요. 찍히면 안 된다. 근데 여기는 합리적인 대화를 해서 대화가 되거나 설득이 되는 집단이 아니니 특별히 공을 들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제 낙인이 좀 찍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다. 아니, 죄송한데 하여튼 최근에 제 네. 질문에 다른 얘기 좀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최근에 뭐 이재명 대통령 후보한테 길에서 이렇게 한 청년이 뭐 남성 평등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남녀 평등. 네, 그러니까 뭐 그런 평등, 지금 지난번 토론에도 그런 네. 평등 관련된 이슈가 좀 네. 나왔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이렇게 물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지금 우리 뭐 교계에서는 핫 이슈 아닙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대선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네. 걸 적극적으로 우리 교계에서 좀 묻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내고 네. 어필을 해야죠. 뭐 물론 뭐 대통령이지만 뭐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겠지만 이거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 관련해서도 하여튼 우리 교계나 이런 데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뭐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예. 김영삼 우리 장로님 대통령 됐을 때 예. 오히려 이제 기독교가 제도적으로 많이 억압을 좀 당하고 네. 불교나 이런 데서 더 자유함을 누리고 좀 더 성장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물론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지만 우리 네.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이익단체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네, 뭐 사실 대통령 중에 이승만 장로님, 김영삼 장로님, 이명박 장로님, 제가 네네. 뭐까지 해봤냐면, 자, 우리 김영삼 장로님이 합동측 교회 장로님이고, 우리 이명박 장로님이 통합측 장로님이 양대 교단에서 한 명씩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마이너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 마이너는 어딜까? 뭐 고신 감리교회 이런 데가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혼자서 이렇게 이제 막 가져보고 뭐 그러긴 했는데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 중에 어떤 특정 대통령이 개신교의 우호적이다 또는 뭐 비호감이다 또는 탄압을 받았다, 이걸 이제 요게 어떤
첫째로는 이제 합당한 근거가 있느냐. 두 번째로는 이 상대적으로 형평성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하여튼 저기 그런 종교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예. 뭐 잘 언급을 안 하셔. 우리 뭐 메인 관심이 뭐 정치, 뭐 경제 쪽 뭐 이런 사회 쪽 뭐 이런 게 이슈라서 우리 쪽으로는 많이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물어보고 네.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도 네. 그런 걸 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이제 어떤 교회가 어떤 대사회적인 공적인 어떤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이제 그 교회의 입장을 네. 반영시키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 뭐 교세 확장이나 뭐 이런 것에 유익이 되는 게 교회의 어떤 사회적인 입장인지, 네. 아니면 아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뭐 실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조금 더 달라지는 면도 있고,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기독교 아까 이제 기윤실 같은 데서 이제 제시한 어떤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떤 뭐 기준이 좀 표준으로 좀 삼아서 스타디를 네. 좀 해보고, 네. 네. 교회가 이제 이제 그거 말고 만약에 다른 걸 제시한다면 교회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제시할 수 있고, 네. 또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통령 후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시키느냐, 이제 이런 이제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 근데 또 실제로 들어가면요. 정말 이제 치열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경제 정책을 하는데 성경적 논리는 약자 우선, 뭐 약자 보호, 뭐 이런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 뭐 이렇게 보면 완전히 이제 이 다른 양상을 사실은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지만 뭐 교인이고 뭐 기타 등등 하지만 이제 대기업 쪽에 가까우냐, 중소기업 쪽에 가까우냐, 내가 소속은 어디에 있느냐, 내 가치관은 어떠냐,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좀 실제로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사실은 종교 문제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불교는 오히려 더 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래에 그 국립공원 그 뭐 입장료, 뭐 문화재 관람료 뭐 이런 걸 둘러싸고, 이게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 불교 수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정말 아주 그 미미한 부분에도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하게 되는데, 이 뭐 국립공원 이 입장료 같은 경우는 뭐 정말 큰 민감하고, 또 뭐 여당의 의원이 뭐 이렇게 뭐 저렇게 이야기했다가 뭐 이게 뭐 골기대 뭐 이러면 골기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찾아갔는데도 문전박대 당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고요. 굉장히 참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모든 후보들은 어쨌든 한교총이나 이런 대표단체들, 뭐 NCCK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하고, 또 뭐 추기경도 찾아뵙고, 이제 이런 활동들은 매우 필수적으로 이제 빠짐없이 이제 진행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약간 상견례적인 측면이 강하고, 교계의 어떤 입장이나 정책을 전달하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한두 마디 하시고 뭐 덕담 정도는 하는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강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부분 이야기도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근데 그 정치와 또 종교가 너무 선을 잘 지켜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교회에서는 왜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좀 지키려고 하고, 네, 또 정치인들은 종교적 중립성을 또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통 분모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서로 너무 선을 잘 지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교회도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얘기할 게 있다면 저는
조금 선을 넘어서 얘기를 하고 아니면 뭐 정치인들도 조금은 선을 넘어서 합의점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선을 지킨다는 것은 각 종교 간에 어느 소위 편애 내지는 편파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있었고, 한 교회 내에 한 종교 내에서는 또 특정 후보에 대한 뭐 각각 또 지지하는 후보들이 다 따로따로 있고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각 종교의 지도자 내지는 그 교회 목회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또 뭐 한 교회에서도 정치적 성향도 다르지만 나이에 따라서 뭐 청년들과 어르신들 뭐 이렇게도 또 이제 뭐 벌어지고 또 그런 갈등들이 실제로 아마 이제 그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역사적으로 그런 것에 휘말리기 싫어하고 뭐 이래서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 뭐 참 우리나라 5년에 한 번씩 뭐 선거 기간을 두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많고 뭐 권한이 제왕적이다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뭐 중요한 부분은 교회도 또 개신교 전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개인적으로 또는 뭐 좀 개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어떤 측면들 위주로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적정한 것인지 또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 것이 나은 것인지 저희가 단정적으로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활동성이나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져봅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 세미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